상상해봐. 여러분이 아주 비싼 금고를 하나 샀어. 이 금고는 전쟁이 나도 안전하고 나라가 망해도 내 재산을 지켜준다고 했어. 사람들은 이걸 디지털 황금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4개월 전만 해도 이 금고 하나를 사려면 무려 1억 7천만 원을 줘야 했어. 그런데 오늘 아침 눈을 떠서 금고를 열어봤더니 정확히 반이 잘려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네? 누가 훔쳐간 게 아니야. 그냥 가치가 증발해버린 거야. 지금 여러분 계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바로 비트코인 이야기야. 12만 달러를 넘보던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달러 초반으로 처박혔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났지. 물론 투자가 원래 오르내리는 거라지만 이번 하락은 뭔가 냄새가 나. 아주 지독한 모순이 숨어 있거든. 지금 뉴스 틀면 뭐 나와? 중동에선 미사일 쏘고 미국이랑 중국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세상이 아주 난리지? 자, 우리가 배운 경제학 상식대로라면 이럴 때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해? 가장 안전한 곳, 바로 금이야. 실제로 지금 진짜 금 가격은 어때? 온스당 4,000달러 중후반에서 널뛰기를 하더니 며칠 전엔 5,000달러 중반까지 가면서 과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미친 듯이 올랐어. 그런데 스스로 디지털 금이라던 비트코인은 금이랑 같이 날아가기는커녕 나스닥 기술주랑 손잡고 지옥으로 다이빙하고 있어. 이거 이상하지 않아? 전쟁 나면 오른다며? 달러 망하면 비트코인이라며? 그 많던 믿음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갖다 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을까?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 떨어졌다라고 퉁치고 넘어가기엔 지금 돌아가는 판이 너무 교묘하고 치밀해.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던지고 있는데 월가의 진짜 선수들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계좌를 반토막 낸 진짜 범인 3명과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시장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줄게. 지금 손절 버튼 위에 손 올리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딱 5분만 내 말 들어봐. 이거 모르고 던지면 나중에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테니까. 첫 번째 범인부터 잡아보자.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줬던 1등 공신, 바로 블랙록이야. 재작년 기억나?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받았을 때 다들 와, 드디어 월가 형님들 들어오신다, 비트코인 10억 간다 하면서 축제 분위기였잖아. 블랙록은 우리한테 구원자였고 든든한 백이었지. 그런데 그 구원자가 이번엔 사형 집행인이 돼서 돌아왔어. 데이터를 까보니까 충격적이야. 지난 1월 30일 단 하루 만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IBIT에서 무려 5억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갔어. 한국 돈으로 치면 하루에 7천억 원이 그냥 증발한 거야. 역대급 규모의 유출이지. 여기서 다들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선수들은 이걸 보고 단순히 블랙록이 손절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해. ETF라는 상품에는 하락장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거든. 쉽게 설명해 줄게. ETF는 펀드잖아.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오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쟁여둬야 해. 반대로 사람들이 나 돈 뺄래 하고 환매를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 운용사는 그만큼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 규모를 줄여서 돌려줘야 해. 물론 예전처럼 무조건 현금으로만 바꿔주는 건 아니고 제도가 좀 유연해지긴 했지만 핵심은 이거야. 매도 압력이 발생한다는 거. 상승장일 땐 ETF가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연료 역할을 해. 하지만 지금처럼 공포가 지배하는 하락장이 오면 너도 나도 돈 빼겠다고 아우성치고 그 물량을 맞추려다 보면 ETF가 오히려 하락을 부추기는 가속 페달이 되어버리는 거야. 블랙록이 우리를 배신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시장 논리가 그래. 들어올 땐 로켓 엔진이지만 나갈 땐 브레이크 없는 트럭이 되는 거지. 블랙록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그 트럭에 휘발유를 트럭째 들이부은 놈들이 있어. 바로 레버리지를 쓴 야수들이야. 코인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알잖아. 인생은 한 방이지 하면서 10배, 20배, 심지어 50배 레버리지 땡겨서 롱에 베팅한 사람들.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찍었으니까 곧 20만 달러 갈 거라고 믿고 빚내서 풀매수 때린 그 물량들이 이번에 아주 처참하게 터져나갔어. 데이터 한번 볼까? 2월 초 단 하루 24시간 만에 시장에서 터진 청산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 무려 25억 달러 안팎이야. 한국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돈이지.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공중분해된 게 아니야. 담보금이 부족해서 강제로 시장가 매도로 쏟아져 나온 거지. 이걸 롱 스퀴즈라고 하는데 비유하자면 이런 거야. 젖은 수건을 손으로 꽉 쥐어짜면 물이 줄줄 나오지? 세력들이 가격을 살짝 떨어뜨리니까 고배율 롱 잡은 개미들의 계좌가 너 담보금 부족하네 하면서 강제 청산을 당해. 청산을 당한다는 건 거래소가 너 돈 없으니까 이거 압류해서 팝니다 하고 강제로 내 코인을 시장에 던져버리는 거야. 그럼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더 떨어져. 그럼 그 밑에 있던 롱 포지션들도 줄줄이 청산당해. 마치 도미노처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밀려버리는 거야. 하루에 16만 명의 계좌가 깡통을 찼다는 얘기도 있어.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니야.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의 시체 위로 가격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간 거야. 블랙록이 밀고 레버리지 청산이 밟고 지나간 자리.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만 달러라는 숫자의 정체야. 다들 내가 항상 말하잖아. 시장은 절대 나같이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 번씩 털어먹어야 가벼워져서 다시 가는 게 이 바닥 생리야.
근데 여러분, 수급이나 청산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바로 믿었던 구석이 사라졌다는 공포야. 우리가 그동안 시장이 힘들 때마다 누구를 쳐다봤어? 바로 미국 연준이잖아. 경기가 어려우면 금리 내려주겠지. 주가 빠지면 돈 풀어주겠지. 이걸 연준 푸시라고 하면서 든든한 보험처럼 여겼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월가가 발칵 뒤집혔어.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알아? 매파 중에 매파야. 과거 연준에 있을 때도 돈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인플레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강경론자라고. 시장은 기대했었어.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야, 이제 금리 팍팍 내리고 돈 풀어서 비트코인 날아가겠지? 근데 웬걸? 트럼프가 데려온 사람이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말을 아끼고 있어. 최근에 좀 유연한 발언을 했다고는 하는데 시장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챈 거야. 아, 망했다. 연준이 쉽게 안 구해주겠구나. 이제 무지성 돈 풀기 파티는 끝났구나. 이 공포가 확산되니까 가장 예민한 자산인 비트코인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야. 안 그래도 블랙록 팔고 청산 터져서 불안해 죽겠는데 연준 의장까지 긴축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뭐로 도망가? 달러, 현금.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비트코인이 박살나는 거야. 단순한 악재가 아니야.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했던 쉬운 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그래서 힘들구나 이해가 갈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시한폭탄이 하나 남았어. 이거 진짜 중요해. 바로 비트코인의 황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사명 바꿔서 스트래티지라고 부르지.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무려 71만 개가 넘어요. 전 세계 비트코인의 3% 이상을 이 회사 혼자 들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회사의 평단가야. 공시된 자료들을 보면 평균 매수 단가가 약 7만 6천 달러 선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가격 얼마라고? 6만 3천 달러 수준이지. 보여? 그 천하의 마이클 세일러도 지금 물렸다는 거야. 이걸 전문 용어로 언더워터라고 해. 수면 아래로 잠겼다는 뜻이지. 이게 왜 위험하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자기 돈으로만 산 게 아니야. 주식 발행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빚이란 빚은 다 끌어다가 비트코인에 레버리지 몰빵을 했어. 시장에선 지금 괴담이 돌아. 야, 이러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채권자들이 돈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더 떨어져서 마진콜 당하면 저 71만 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물론 회사 측에선 우리 현금 충분히 들고 있고 가격이 더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하지만 시장 심리는 그렇지 않아. 고래가 물렸다는 사실 자체가 공포야. 개미들은 세일러형도 물렸는데 내가 어떻게 버텨? 하면서 패닉셀을 하는 거고. 게다가 재밌는 건 블랙록이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이의 묘한 기류야. 예전엔 기관들이 비트코인 사고 싶으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샀거든? 근데 블랙록이 ETF 만들면서 수수료 싸게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안 사고 ETF를 사.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박살나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추가 매수할 여력이 줄어들고 악순환인 거지. 결국 고래들의 밥그릇 싸움에 우리 같은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형국인 거야. 다들 좀 더 큰 그림 한번 볼까? 이건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단 지금 시장에서 아주 유력하게 도는 분석이야.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예전이랑 달라. 예전엔 중국 자본이나 알 수 없는 세력들이 주무르는 무법지대, 정글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미국 월가 형님들이 꽉 잡고 있어.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비트코인도 미국의 통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미국이 판을 새로 짜고 있는데 출처 불분명한 돈들이 설치는 꼴을 보겠어? 규제 때리고 투명하게 만들면서 기존의 세력들을 물갈이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 실제로 중국의 검은 돈들이 자금 세탁용으로 비트코인을 썼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제 미국 ETF랑 규제가 들어오니까 설 자리가 없어서 떠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 그 과정에서 유동성이 마르는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이 폭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야생의 정글에서 미국의 제도권 빌딩 안으로 강제 이주당하면서 겪는 엄청난 성장통일 수 있다는 거야. 자, 정리해보자. 머리 복잡하지? 딱 요약해줄게. 첫째, 블랙록 ETF의 매도 압력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둘째, 레버리지 개미들의 연쇄 청산으로 하루 만에 수조 원이 날아갔다. 셋째, 매파 연준 의장 등판으로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 넷째, 마이클 세일러의 평단가마저 위협받으며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이 네 박자가 한꺼번에 터진 게 지금의 폭락장이야. 그럼 이제 다들 묻겠지.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이라도 팔아? 아니면 지금이 바닥이니까 인생 걸고 물 타? 내 대답은 아주 명확해. 잘 들어.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야. 맨손으로 잡으면 손목 날아가. 첫째, 섣부른 물타기 절대 금지야. 야, 1억 7천만 원 하던 게 9천만 원 됐으니까 싸네? 이건 여러분 희망사항이고 시장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 한번 무너진 댐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멈추지 않아.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단가인 76,000달러 선, 이 가격대를 다시 회복해서 지지해주기 전까지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확신하면 안 돼. 거기가 천장이 될 수도 있어. 둘째, 관망도 훌륭한 투자야. 지금 현금 들고 있는 다들 당신들이 진짜 승자야. 조급해하지 마. 이 거대한 고래들의 싸움이 끝나고 시체가 치워지고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ETF 자금 유출이 멈추고 연준의 금리 정책이 명확해질 때 그때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아. 바닥에서 잡으려다 지하실 구경하지 말고 무릎에서 사도 충분히 먹어.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시장은 죽지 않아. 다만 주인이 바뀌고 있을 뿐이야. 과거의 비트코인이 투기꾼들의 놀이터였다면 지금은 월가 형님들이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 룰대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공사판이야. 공사 중에는 먼지도 날리고 소음도 심한 법이지. 이 과정이 끝나면 비트코인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움직일 거야.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금융자산이 되겠지. 다들 멘탈 잡아. 지금 이 공포는 무지에서 오는 거야. 왜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하지만 오늘 나랑 같이 범인들을 확인했잖아. 이유를 알면 대응할 수 있어. 지금 당장 계좌가 파란불이라고 좌절해서 뇌동매매하지 말고 차라리 그 손으로 현금 채굴 열심히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자고. 어차피 이 판은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다 가져가는 게임이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 멘탈 잡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해. 다음에 또 봐.